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주진우 의원이 이제 이화영의 술자리 회유했다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검찰에서 이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을 계속 이제 연어회나 갈비탕이나 짜장면 사주고 이제 회유를 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이것 때문에 검사 탄핵하려고 하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이화영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문제인데요. 이번에 주진우 의원이 국감에서 종합 질의를 하면서 이런 이제 도표를 만들어서 최하 7번 이상 이화영의 말이 바뀌고 있다. 최하 7번 이상. 그러면서 이게 아주 날카롭게 추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게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갈 거냐? 저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봐요. 이런 이제 최악의 사법방해, 이거 최악의 사법방해 검찰 공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법방해는 없지만 이화영이가 이제 국회에서 와서 선서하고도 이렇게 회유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회 위정으로 처벌하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죠. 이렇게 계속 회유했다고 허위로 하면 이게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이니까 저는 박상용 검사나 그 다음에 검찰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니까 위정하고 명예훼손으로 이화영에게 당연히 추가로 기소해야 되고 이걸 이게 또 계속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화영이가 해유당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많잖아요. 이자들도 전부 허위사실 검찰 명예훼손으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지금 술자리 해유가요. 주진우 의원은 이제 여러 번, 한 7번 채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종류별로 보니까 저는 한 10몇 번, 3번나 시키면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나눠보자고요. 술자리 조작을 이화영이가 말이 바뀌는 게 첫째는 이제 장소, 어느 장소에서 해외냐, 장소가 바뀌는 문제, 장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시간이죠. 이게 진짜라면 이화영이는 모든 걸 교도소 안에 할 일 없잖아요. 교도소 안에 할 일 없으니까 이게 일기식으로 모든 걸 그날 시간별로 메모하는 습관이 있더라고. 그러면 이게 해유라거나 뭐 한 거는 메모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날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화영이가 매일 일기 쓰듯이 매일 쓰는데 이게 터무니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날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유하는 방식. 어떤 식으로 해유를 했냐. 방식이나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 상황. 이런 걸 이게 종합적으로 한번 이게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명백하게 말이 계속 바뀝니다. 자, 제가 먼저 이게 장소를 보니까 이화영이가 이제 처음에나 주장할 때는 이제 창고 1315호 창고입니다. 이거 금방 알거든요. 계속 이화영이가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잖아. 수십 번 나왔잖아. 조사받으러. 그러면 이게 검사실이 몇 호고, 그 다음에 대기실은 몇 호고, 그 다음에 검사실에 붙어있는 창고는 몇 호인지 금방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유한 게 자기가 그렇게 메모해놨으면 장소를 금방 알잖아요. 이게 헷갈릴 수가 없죠. 근데 이화영이가 처음에는 1315다. 이랬거든요. 또 이게, 근데 나중에 그게 안 되니까 1313호 영상 녹화실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장소부터 1313호냐, 영상 녹화실, 아니면 이게 1315 창고냐,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두 개. 요금에도 이게 두 개 다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음주 날짜입니다. 해유 날짜. 술 마셨다는. 이게 이제 제일 문제죠. 왜? 메모를 하니까 적게나 나간 날짜가 있으니까 이게 모를 수가 없거든요. 해유했다면. 교도소에서 다른 할 일이 뭐 있겠냐고요. 매일 일기 쓰듯이 메모하는데. 날짜를 보니까요. 이게 처음에 6월 30일 이후, 그 다음에 안 되니까 6월 28일, 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7월 3일, 그 다음에 7월 5일, 그 다음에 다시 6월 18일, 19일. 그러니까 날짜를 보니까 6월 18, 19, 둘, 그 다음에 6월 28, 30, 넷, 7월 3일, 5월, 6. 날짜만 6번이 바뀝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매일 일기 쓰듯이 모든 걸 메모하고 있는 사람이 해유 날짜만 이게 6번이 바뀝니다. 6번이. 그것도 이게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도저히 얼마나 기간이 차이 납니까? 하루 이틀 차이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딱 해놨고 그때 출장이나 모든 반박 내면 또 말을 싹 바꾸고 또 이게 반박 내면 또 바꾸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조사한 게 얼마입니까? 이거 조사한 게 지금 우리 주진우 의원 자료에 보면요.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검찰에서 이거 벗어야 되니까 수사를 갖다가 이게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모든 이게 출정 자료도 이게 다 조사하고 교도관들도 이게 다 전수조사하고요. 얼마나 이게 낭비입니까? 날짜가 6번 바뀐 거예요. 그럼 이게 장소 2번 하면 8번이잖아요. 이거면 8번이잖아요. 말 바뀐 게. 근데요. 또 중요한 게 세 번째. 이화영이가 이제 음주 여부 있잖아요. 이화영이 지가 술을 먹냐 안 먹냐 회유할 때 이게 결정적인 게 이런 건 바뀔 수가 없잖아요. 이화영이 음주 여부가 처음에 뭐라 했냐. 이화영은 이제 이거 소주를 마시고 얼굴이 벌개져 갖고 한참 진정되고 난 다음에 기소 돌아왔다 교도소에 이랬거든요. 기억나시죠? 자기가 소주를 마시가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한참 동안 이게 검찰에 있다가 늦게 교도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음주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종이컵에 뭘 따라주길래 마시래 입을 대봤더니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이거. 종이컵에 뭘 따라주길래 마시려고 딱 보니까 술이라서 안 묻다. 이거하고 앞부분에 소주 마시가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얼굴이 진정되고 나서 나중에 돌아왔다. 이거하고 명백하게 다르잖아요. 이 말을 누가 믿냐고요.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봐도 이게 완전히 소설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음주 여부에서 또 2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10번째 벌써 말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교도관이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교도관이 처음에는 이게 해유한다고 이제 술 물라니까 교도관이 제재하면서 검사했다고 이랬거든요. 근데 또 나중에는요. 교도관은 영상 녹화실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몰랐다고 했다가요. 제일 황당한 게요. 거기 유리창이 너무 작아가지고 교도관이 밖에서 봐도 모를 거다. 이렇게 했다가요. 오죽하면 검찰이 보니까 유리창이 엄청나게 가로 세로 긴 걸 내놨더니 다시 이게 교도관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종이 안에 컵 안에 들었기 때문에 술인지는 몰랐을 거다. 이렇게 또 바꿔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제재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교도관이 다른 데 대기하고 있다 했다가 또 이게 유리창문이 너무 좁아서 교도관이 안이 안 보인다고 했다가 그래서 검찰이 유리창문이 사진 찍어보니까 가로 세로가 1m에서 길잖아. 그랬더니 밖에서 보이기는 보이는데 컵 안에 뭐가 들었으니 몰랐을 것이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면 이게 벌써 4번이 바뀌잖아요. 야, 참 이게 황당합니다. 아니, 거짓말을 해도 이게 좀 하나로 만들어가 일관되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거짓말 해보고, 그러면 교도관이 딱 반박하거나 검찰이 딱 반박하면 결정적인, 그럼 또 말을 또 바꾸고, 또 이게 반박을 바꾸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요, 진실은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금방 진짜 해유가 있었다면 바로 한 번에 했겠죠. 최소한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진 않을 거 아닙니까? 교도관의 태도나 자기 음주 여부나 날짜나 이런 게 이렇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장소나. 저는요, 이 사건은 이게 가장 우리 역사상 최악의 사법 방해행위로 봅니다. 검찰을 탄핵까지 하면서 역사상 이게 최악의 사법 방해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이게 이렇게 또 가짜로 주장하는데도 이게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다 믿을 거다. 모르지. 이재명이 되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고 싶은 거죠. 뭐 해유했다고. 이걸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 꽤 있을 텐데 교도소에서 술 가지고 해유한다 이건 누가 믿겠어요. 근데 뭐 자기들은 이제 검사를 공개해야 되니까 뭐 안 믿는 것처럼 하는 거죠. 자기들 중에 믿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딱 한 번에 정리해 주잖아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정인 넣어가지고 한 번에 딱 정리했죠. 아니,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재명이가 최하 10년 이상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인데 짜장면 사준다고 이게 번복하겠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이재명이가 10년 이상, 요거는 좀 정정해서 20년 이상을 저는 봅니다. 111억의 뇌물이면 기준상 게 20년 노는 게 맞아요. 100억이 넘어가는 북한의 뇌물입니다. 뭐 10년 이상도 그게 포함되긴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저는 20년 이상이 노는 이런 이제 범죄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표만 보면. 근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짜장면하고 갈비탕 사준다고 이게 그 진술을 번복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화영에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추가건이 떠났잖아요. 이걸 막아보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내연녀 문성옥 씨 처벌될까 싶어서 그러게 막아보고, 그 다음에 이해찬이 한대로 불똥이 튀면 또 안 되니까 이해찬이 협박하는 이걸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이재명이를 뱀 같은 자라 했으니까 이재명이는 뱀 같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제 죽어도 좋으니까 부른 거예요. 이재명이가 죽더라도 이해찬이 살리고 내가 살고 문성옥 씨 살고 이래가 이게 불었는데, 근데 갑자기 백정환 씨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재명이 살아야 당신이 사는 거야. 당신이 왜 검찰한테 쏘아 넘어가? 이렇게 난리치고 방해해서 그래서 이게 또 번복한 거 아닙니까? 번복한 거. 근데 이화영은 이재명을 뱀 같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있어요. 하여튼 저는 역대 최악의 검찰 공격 사법방해 이화영의 그 진술 번복은 제가 볼 때 한 14~15차례 됩니다. 세분화식이면. 크게 진술 횟수만 보면 한 7번 이상인데 또 이게 항목별로 보면 14번 이상 최하, 저는 이게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주진우 의원, 검사 출신이니까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진우 의원이 그 국감에서 참 이게 그 제대로 파헤친 거고요. 이제 남은 거는 오히려 이제 이화영을 위정으로 처벌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 특히 박상명 검사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 묻고, 특히 이화영뿐만 아니라 이걸 계속 이용해서 떠드는 자들이 있어요. 민주당의 의원들, 자기들은 믿지 않으면서도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이걸 이게 계속 떠드는 자들 있잖아요. 이 자들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